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손에 손 잡고 투자하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네, 오늘자 윤주의 초이스 혹시 어떤 섹터인지 눈치채신 분들 있으실까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보자. 700조의 규모의 투자가 들어간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지금 사진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픈 AI의 CEO가 뭔가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와 오픈 AI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합작을 통해서 7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AI 기업 스타게이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수혜주 찾기에 나섰습니다. 바로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트럼프가 손대는 AI 어벤져스 어떤 이유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오픈 AI의 홈페이지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어로 나와 있고 지금 더보기란을 보시면 되게 긴 장문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나서 지금 AI 어벤져스에 대한 추가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는 건데요. 바로 다음 장을 통해서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를 주도로 오픈 AI와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뭉쳤습니다. 700조 규모의 투자다. 초대형 AI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데이터 센터 그리고 칩, 전기와 수자원의 공급을 한 공간에서 다 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오픈 AI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발표 이후에 이 세 가지 기업들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ARM 홀딩스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그렇다면 이 트럼프가 오픈 AI의 CEO인 샘 울트먼과 손정희 그리고 레리 앨리슨과 왜 뭉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업의 CEO들이 다 트럼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친분 관계가 있는 CEO라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샘 울트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리쇼어링 정책에 그동안 힘을 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미중 AI 패권 경쟁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CEO 같은 경우에는 12월 17일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특별 면담을 통해서 임기 기간 동안에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에도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오라클의 CEO인 레리 앨리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유명한데요. 지난 2020년에는 자신의 저택에서 트럼프 후보의 선거 자금을 모금하기도 했던 CEO라는 점, 결국에는 친분 관계가 있는 기업들의 CEO가 좀 뭉쳤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이 세 가지의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보신다면 오픈 AI는 기술력을 담당한다 보시면 되고요. 소프트뱅크는 투자력,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그렇다면 어떤 AI 기업들과의 차별점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AI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024년과 2025년도에서 AI 시장에서 확실히 영향력을 보여주겠다라는 점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라는 것인데 다음 차트를 통해서 미국에서 AI 성장이 얼마나 진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에서 연평균 36.8% AI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중국의 AI 산업 규모가 정말 가파르게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산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것이고 이번에 세 가지의 기업이 손을 뭉친 겁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그렇다면 이 AI 어벤져스 프로젝트가 어떤 종목들에 오늘 영향을 끼쳤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AI 시장의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칩이죠. HBM 관련된 종목들 오늘 오후장에 다시 한번 시세를 화려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AI 소프트웨어 단, 그리고 에너지 차원으로도 전반적으로 힘이 붙었는데요. 장 초반부터 전력 설비와 원자력에 힘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원자력 섹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호재들까지 두산 에너빌리탄 그리고 BHI의 호재까지 받아가면서 원자력 섹터도 강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어벤져스 우리 국내 증시에도 힘을 강력하게 보태주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 건가 이 시간 체크해 보시죠.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선택. 투자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좀 경계를 하던 양대 증시가 오늘만큼은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트럼프 취임 앞두고서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자, 외국인 동향이 매우 중요한, 우리 시장에 매우 중요한데, 월화 모두 코스피, 코스닥, 선물, 세 시장 모두 다 순매도였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내내 눌리는 그런 모습이 이번 주 월화였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좋은 모습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가 우리 취임했을 때, 여러분, 우리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뭐였냐면, 정말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멕시코, 캐나다, 중국, 또 대부분 국가들의 보편적 관세든 이렇게 관세 관련해서 그에 대한 좀 리스크를 많이 우려했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국내 증시도 그런 우려를 반영하면서 월화 어려웠지만 결론 말씀드린다면 트럼프가 관세 관련한 내용도 물론 2월 1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물론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예상한 것보다는 강도가 강하지 않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화답하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상승세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추세가 목요일, 금요일, 내일과 금요일도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내일은 국내 시장만의 좀 독특한 이벤트들이 있죠. SK 하이닉스, 현대차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고요. 또한 내일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관련한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은 물론 내부적으로 잘 소화주는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인 멀리 보는 관점에서는 증시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오늘 아까 말씀 주셨지만 지금 AI 관련해서 어벤져스가 뭉치면서 그쵸. 상승했는데 네. 그런 추세가 이번 주 그리고 2월 달에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큰 그 힌트들이 오늘 나와준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윤재 초이스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CES 때부터 AI 관련해서 이제는 더 들어가겠구나. 우리가 이제는 AI를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이 실생활에서 가능하게끔 하는 영역으로 더 확장이 되겠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 색채까지 제대로 묻어버리니까 네네. 이게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힘을 받았는데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도 짚어주시죠. 사실 뭐 AI 성장, 이 큰 이 물결, 이걸 통해서 파생되는 그런 수혜받는 섹터가 워낙 많습니다. 아까 앵커님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미 뭐 2년 전부터 뭐 오픈 AI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 또 작년 말에 브로드컴,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하나씩 큰 성장을 보이고 있고 또한 작년 여름 때부터 실제로 엔비디아를 떠나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정말로 AI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으면서 거기에 활용 점정을 더하는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가 아예 천명하면서 AI 관련해서 어벤져스 얘기도 나오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나오면서 더욱더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이미 지금 답안지가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AI의 트렌드는 단순히 뭐 단기적인 그런 매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큰 물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AI 관련 종목들 아까 뭐 AI 소프트웨어 변압기 전력, 그다음에 원전, 뭐 HBM 또 그 외에도 많이 또 있죠. 그렇죠. 아직 오늘 좀 쉬어갔던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AI 관련한 파생할 수 있는 섹터들이 많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본다면 그런 섹터들 모두 다 매일매일마다 체크하면서 이미 상승은 나온 섹터가 있다 한다면 너무 따라가기보다는 그런 AI 성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인데 잠시 좀 차익 매물 나오거나 눌리는 섹터가 있다면 그런 섹터를 오히려 역발상으로 야, 이 섹터도 AI 트렌드가 장기 성장할 때에 꼭 필요한 성장에 대한 섹터인데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한 2주일 동안 횡보하거나 좀 눌려있네 한다면 오히려 그런 섹터와 종목들을 역발상으로 안전한 그런 타이밍 때 접근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범 AI 관련한 섹터들을 봤을 때에 두드러 체크하면서 이렇게 순환매 차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그런 매매도 현명할 수 있다. 너무 막 급하게 오르는 부분을 따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와 반대 부분 전략도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좀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어요. 네, 우선은 제가 좀 관련된 섹터를 4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HBM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거기에다가 전력 설비와 그리고 두산엔더빌리티를 비롯해서 원전으로 네. 이렇게 4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HBM을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 차곡차곡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AI 소프트웨어는 이제 좀 시세가 붙는 것 같고 전력 설비는 신고가 영역에 많이 가 있고 그리고 원전 종목들은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맞습니다. 터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4가지 중에서 그래도 이쪽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볼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저는 HBM입니다. HBM. HBM은 지금 2023년 또 작년 2년간에도 큰 성장을 보였지만 어떻게 본다면 작년에 4월 또는 6월부터 거의 8개월과 6개월 정도의 그 눌림이었던 부분이 더욱더 가격적 매력을 주고 있는 타이밍 보고 있고요. 2년 전 작년보다 제가 보는 관점, 저도 사실 반도체 종목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공부를 깊게 하고 있는 네. 투자 중에 한 명인데 재작년과 작년보다 올해의 글로벌 HBM에 대한 수요와 시장 캐파가 훨씬 더 커진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거의 전 세계 HBM의 한 70%의 그 수요를 했지만 점점 더 이제 작년 말부터 부각되고 있는 브로드컴 네. 그리고 다양한 또 기업들 뭐 구글, 메타, MS 등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에이직 시장에서 노리기 위해서 HBM에 대한 수요를 증가하고 있고 또 있어요. 뭐냐면 테슬라. 네. 테슬라가 우리가 슈퍼컴퓨터 도조를 좀 아실 것 같아요. 도조. DOJO라는 이름 도조 컴퓨터가 있는데 네. 이걸 통해서 테슬라가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에서 뭐 자율주행이든 로봇이든 부분에서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죠.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도조, 제가 알기로는 봤을 때는 이 도조를 운영할 때에 HBM2 버전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테슬라도 올해부터는 체크되는 내용으로는 HBM3E 그리고 올해 말쯤에 양산될 걸로 전망되는 HBM4에 대한 그런 새롭게 수요를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니즈가 네. 테슬라도 있다. 한다면 엔비디아 그리고 AMD에 이어서 작년 말부터 테슬라까지. 있었던 지금 이제 브로드컴 네. 다양한 또 에이직 관련한 기업들
테슬라 점점 더 플레이어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HBM 관련한 소부장 기업들은 지금도 또 시작이다. 예, 최근에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DI 테크윙 등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멀었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네네. 많이 올랐고 지금 반등은 시원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7월 달까지 HBM 관련된 종목들 정말 끝모르고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때까지의 눈높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기대하지 말고 적당히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출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기본적인 좀 멀리 보는 관점을 본다면 각 HBM에서 옥석가리기가 물론 중요하겠죠. 그래서 더더욱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다 선택을 받는 옥석가리기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선택받은 기업들은 작년의 고점을 더 넘을 수도 있는 힘을 저는 갖추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HBM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더 집중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오픈 AI와 트럼프가 합작을 해서 700조 원을 투자했다라는 소식으로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수혜가 될까 이 부분에 집중하셨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대표님께서 집중하는 섹터는 HBM이 이번 연도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 초이스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대표님의 초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동성 화인텍 들고 오셨고요. 나머지 종목은 유진테크 들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LNG 관련한 동성 화인텍, 유진테크는 조금 전에도 아까 전에 반도체 쪽 좋게 보신 것 같아서 이쪽인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 조선 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참 힘듭니다. 그래도 네. 오늘은 전 이걸로 한번 초이스 해볼게요. 네, 앵커님의 그 날카로운 분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유진테크 맞으시죠? 네, 오늘 가지고 온 초이스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유진테크 네. 말씀드리고요. 동성화인텍을 비초이스긴 한데 제가 이 종목 12월 11일 지난달 11일에 추천한 종목이 말씀드린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을 오늘은 좀 제가 비초이스로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초이스 그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초이스해 주셨던 종목인데 비초이스의 이유가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이 부분에서 이유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와 시장 환경이 바뀌었습니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 부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우선은 지금 이 종목이 LNG 선박용에 쓰이는 그 초저온 이제 본행제. 네. 그래서 LNG 운반선에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영하 162도로 액화시켜서 LNG를 운반선에다가 이제 화물창에 해서 이제 운송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본행제, 네.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오. 그만큼 지금 트럼프의 LNG 관련한 정책, 여기서 정말 최고 수혜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한 가지가 동성 화이텍이다. 이게 제가 이제 저번 달 12월 11일 초이스 때 드렸던 그런 가장 핵심적인 네. 아이디어였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 지난달 12월 11일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 본다면 그때 위치가 이 빨간색 이 원이 위치였습니다. 이때가 14,000원대 막 초반대였는데 지금은 21,000원까지 좀 한 달 사이에 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초이스 오늘 이제 비초이스지만 동성화인텍 갖고 있는 LNG 관련한 뚝심 있는 이 실력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비초이스지만 이 종목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좋은 종목이지만 좋은 기업이지만 주가로 본다면 단기 급등이 컸기 때문에 또한 네. 최근 보시면 최근 4거래일 동안에 지난주만 하더라도 16,000원대였는데 4거래일 만에 또 큰 상승 나오면서 21,000원까지 올랐고요. 지금 본다면 현재 21선 이평선 라인은 16,500원에 와 있는데 주당 5,000원 이상이 더 뛰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단기 급등 나온 부분이다 보니까 좋은 기업이지만 접근하는 주식으로 본다면 지금은 조금은 부담될 수 있는 위치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올랐다고 해서 신규로 더 들어가기보다는 조금은 낮았을 때, 눌림이 나올 때 그때 한번 또 좋은 기회로 접근해보자. 이런 관점 드리기 위해서 비초이스 가져온 종목이에요. 그러면 12월 달에 추천을 해주셨을 때 혹시라도 네네.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네.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세 살아있으니까 끝까지 보면서 네. 좀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야, 이제 동성화인텍, LNG 이런 시황을 LNG가 또 트럼프가 그렇죠. 하니까요. 네, 그리고 또 지금 LNG 쪽이 좀 말씀 길게 하기 어렵지만 네. 지금 미국이 지금 트럼프 계속 지금 그린란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린란드 가운데 그 좁아 있는 캐나다와 그린란드 국경에 있는 조그만 그 해협 거기 지금 막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되게 되면 만약에 트럼프가 덴마크랑 얘기가 잘 되면요 LNG 쪽 물동량이
더 폭증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슈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LNG는 내내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되는 섹터라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럼 이런 내용이니까 LNG 진짜 길게 볼 수 있으니 나는 이 종목 길게 보고 싶다. 단기간의 파동을 나는 보고 싶지 않다 하신 분들은 매도할 필요가 없죠. 이 종목은 잠깐 좀 21선과 괴리를 좁히는 단기 차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쭉쭉 더 보유하시길 권장드리는데 그 반대로 나는 그래도 이 종목 좋은 종목이긴 한데 급등했으니까 적당하게 차익 매물 실현해서 이익 실현하고 또 눌리면 또 사고 싶다. 이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한다면 그래서 단기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이 한다면 저는 1차적으로는 주가가 만약에 21,000원을 만약에 지키지 못하고 뚫린다. 그럼 그때는 보유 비중의 한 절반을 익절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그 이후에도 만약에 주가가 더 차익 매물이 심하게 눌려서 마지막으로 2만 원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눌린다. 그다음 그때는 전량 익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또 물량은 21선까지 눌린 다음에 거기에서 눌림 딛고 반등 나오는 시그널을 보면서 한 번 더 들어가 보자. 이렇게 좀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동성화인텍 오늘은 비초이스 종목입니다. 기업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부담스럽다라는 차원이고요.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21,000원을 지키지 못하는가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21,000원이 깨질 시에는 일부는 익절해보자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 길게 보신다면 끝까지 들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초이스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진테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이 이번에는 2024년에 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조금 전에는 HBM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핵심적으로 언급을 해주신 게 HBM 시장의 선도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유진테크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반도체 쪽 공부를 최근에도 트렌드를 잘 쫓으면서 하신 분들은 이 부분 좀 아실 것 같아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HBM을 만들고 있는 세 가지의 글로벌 굴지의 기업들, 이 기업들이 물론 HBM을 8단 넘어서 12단, 16단, 16하이, 20하이까지 쌓는 이런 적층되는 부분도 기술을 잘 발휘하면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지만 더 앞서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HBM에 쓰이는 D램이든 LPDDR에 쓰이는 D램이든 그래픽에 쓰는 GDDR이든 D램, 결국에는 D램의 성능이 정말 좋아야 모바일 쪽 D램이든 HBM이든 DDR5든 다 성능을 높일 수 있다. 결국에는 D램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지금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다 올해는요. 제한적인 시설 투자를 할 거예요. 막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투자를 새롭게 집행하는 부분에서 트렌드를 보니까 D램을 정말로 미세공정 D램을 잘 만드는 트렌드가 올해 더욱더 중요하다. 이런 트렌드를 도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10나노 극초반에 미세한 그런 공정 들어가는 D램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하지? 이렇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증착. 우리가 전공 중에서 증착이라는 공정이 정말 중요한 공정이거든요. 거기에 쓰이는 장비 ALD 장비 만드는 기업이 유진테크다. 지금 표에도 나와 있는데요. 증착이 정말 중요한 공정입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은 좀 패스하고요. 정말 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10나노 극초반을 할 수 있는 D램 만들 때에 필요한 증착에서 유진테크에 있는 ALD 장비가 더 많이 쓰일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키포인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진테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가지 기업에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다. 세 번째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올해도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억압하기 위해서 강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중국 쪽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진테크는 중국산 매출 비중이 없어요. 그만큼 또 그런 정세 상황에서도 깔끔하게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가져온 종목이고 제가 차트를 보면서 또 두 가지의 매력 포인트를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먼저 차트예요.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어놓은 선은 지금 37,500원 라인을 그었어요. 본다면 작년 8월 달에 이 부분을 한번 딛고서 반등 나왔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을 작년 9월과 10월 초에 못 지키고 뚫리니까 그다음부터 작년 10월 달부터는 내내 11월 초에도 올라갔다가 눌렸고 11월 중순과 11월 말도 그렇고요. 자, 한 번 더 긋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이 라인을 못 지키니까 그다음에는 돌파하려고 하는데 다 실패하고 있죠. 네. 또 실패하고 있고 올해 1월 달에도 또 실패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오늘로써 장중 종가 기준으로 그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마침 또 121선 저항 라인도 돌파하고 오늘 마무리했어요. 네. 그만큼 중요한 오늘 맥점이 나온 부분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차트 주가 아래 부분 빨간색 선을 보시면 다 아실 것 큰형님 같아요. 기법. 큰형님. 네. 자, 기관 큰형님들이 물량을 사고 있는 그런 누적 그래프를 빨간색 선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쉽죠. 빨간색 선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이 기간 동안에 기관 형님들이 물량을 사고 있다는 뜻이겠지 않습니까? 보시면요. 최근에 올해 1월달 초부터 주가가 3만 원 라인 찍고서 반등 나오고 있죠. 3주 동안. 네. 이 반등 견인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기관이 순매수해주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 8일부터 최근까지 2주 동안 내내 3만 7천 원, 8천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도 기관은 물량을 더 사고 있다 한다면 지금 바닥에서 상승 견인하고 있는 기관은 지금 오늘 종가였던 38,500원이 아니라 더 높은 주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물량을 횡보할 때에도 물량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매력 때문에 제가 유진테크를 오늘 초이스 종목으로 좀 자신 있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좋습니다. 유진테크 귀를 사로잡고 있는 한 가지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 비중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계속해서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자유롭다라는 게 참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도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장 초이스 종목 유진테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입니다.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고요.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종목들 상담이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는 용선제이님의 종목 일진전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는 25,800원이고요. 8%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전력 설비 섹터 같은 네. 경우에도 오늘 참 강했습니다. 역시나 이 조금 전에 언급이 나왔었던 오픈 AI와 합작 소식, 이 슈퍼 AI 이 부분에 좀 집중이 된 것 같은데 전력 설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호재도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최근에 있었던 LA 산불 이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긴 네. 한데요. 우리가 벌써 있었던 힌트가 하나 있었죠. 물론 지금 이제 뭐 AI 성장, AI에 대한 성장 그리고 뭐 트럼프의 정책 이런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네. 큰 골자는 이제 패스하고요. 최근에 LA 산불 이거는 물론 이슈 자체는 단기적인 이슈지만 여기서 우리가 전력 설비 기업, 일진 경기를 포함한 다양한 그런 전력 설비와 한국 변압기 기업들의 힘을 볼 수 있었던 힌트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 LA 전력청이 이런 급한 상황들을 빨리 봉합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K전선, K변압기 기업에 요청을 했다. 네. 정말 중요한 힌트거든요. 그만큼 AI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 필요한 전력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한 트럼프 정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큰 골자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더욱 북미 쪽에서는 한국에 대한 전선 기업들, 변압기 기업에 대한 그런 수요가 더 크구나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었던 네. 내용인 거죠. 그걸 본다면 지금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종목을 잘 매매하신 것 같고요. 용선재님께서 뭐 비중도 이 정도면 참 괜찮은 비중으로 보고 있고 단가도 25,800원이기 때문에 이미 참 기분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또 지금 거의 1년째 그 신고가 세우는 오늘 또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뭐 정말 단기로 보는 거가 아니라 한다면 저는 더 잠시 흔들린다 하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그냥 중장기로 물론 중장기라는 의미가 투자자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최소한 뭐 3개월, 6개월 넘게 더 쭉쭉쭉 더 기분 좋게 보유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수익이 났는데 참 그래도 기분 좋게 수익 실현 하고 싶다, 단기로 보고 싶다, 만약 의향이라 하신다면 그렇다면 저는 지난주 때에 음봉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지난주 음봉의 시초가였던 이때가 아마 32,500원 정도인데 32,500원을 만약에 이탈한다. 네. 그때는 좀 물량을 한 절반 정도 좀 매도하면서 절반 비중이라도 이절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또 말씀드려요. 이 종목은 단기로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네, 좀 중장기로 더 끌고 가셔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조금 더 저는 비중 있게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물론 익절 타이밍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수익 극대화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는 게 더욱더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역시나 AI 색채가 강력한 종목입니다. 유명선님의 종목이고요. 한글과 컴퓨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25,300원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일단 5일 전에 한글과 컴퓨터에서 이제 공시를 통해서 뭔가 오피스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는 종목이지만 네네. AI 기업으로 좀 발돋움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언급이 나왔고 네. 또 한컴위드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 시대에 선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기사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룹 차원에서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확실히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종목도 예. 어떻게 보실까요? 맞습니다. 앵커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런 행보들이 확실히 좀 보여지는 부분 네. 저도 점수를 주고 싶고 우선 한컴이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네이버가 또 운영하고 있는 LMM이죠. 하이퍼클로버 X. 여기와도 이제 한컴 오피스, 한컴 독스 이런 소프트웨어 쪽과 연동을 시키면서 확실히 그런 행보들을 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요. 야, 한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이거를 꿈꾼다. 한국의 MS를 꿈꾼다. 그렇죠. 이런 또 목표와 기치하에 한컴 이 종목을 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로드맵을 참 좋게 보고 있는데 점점 저도 이제 한컴에 대한 그런 행보들이 작년 말에도 좋은 행보들이 나왔었는데 올 상반기에도 기대가 됩니다. 우선은 그런 내용은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차트와 주가로 좀 본다 한다면 우선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는데 25,300원이에요. 본다면 지금 작년 11월 말과 12월 초 때 고점이었던 그 라인 때 거의 목전 부분에 보유하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지금 다시 한번 또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부분들이 북미 쪽에서도 그렇고 투자 심리가 또 좋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기업의 로드맵도 중장기적으로도 호응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식으로 본다 한다면 조금은 걸고 넘어질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선 매수가 바로 위에서 11월 말에 있었던 고점 라인이 바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26,000원에 대한 저항을 뚫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좀 두터운 또 힘이 있는 수급이 들어와줘야지만 네. 이 저항을 뚫겠죠. 그런데 다음 내용 보면 자, 작년 10월 달부터
특히 11월 달에 큰 상승 나왔을 때 이때 상승을 견인한 게 외국인이 아니고 기관이에요. 아래 차트를 보시면 기관이 작년 8월 달부터 꾸준하게 물량을 사주면서 3개월 동안 매수해주면서 결국에는 11월 달부터 물량을 더 많이 사니까 이를 통해서 주가도 11월 달부터 큰 상승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월 말, 12월 초 26,000원대 이때부터 해서 보시면 기관 수급이 줄어드는 게 보여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은 내내 지금 8월 달부터 팔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본다면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금 2달 동안 내내 주가는 눌리면서 횡보하는 모습은 있고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기관과 외국인, 메이저 수급들은 둘 다 지금 2개월째 물량을 매도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의미 있게 반등 조금 나와주면서 방향성 돌리는 반등 나왔지만 여전히 외인과 기관은 아직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자율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조만간 이번 주도 그렇고 설 지난 2월 초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반등은 보되 26,000원 이 저항을 뚫을 수 있을까? 이 여부는 전 다시 한번 또 이 종목은 또 기관 수급이 또 다시 한번 힘이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조만간 나올 수 있는 자율 반등 때 이때에 이번 주 목금이든 다음 주 금요일이든 또 2월 초든 조만간 있을 몇 거래일 내에 기관이 다시 한번 또 물량을 강하게 사주는지 여부 전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5,000원, 26,000원 전고점 라인이죠. 이 부분 왔었을 때에 주가는 올랐지만 기관이 또 물량을 사지는 않고 있다. 그런 반등을 한다면 저는 매수가 근처에서 물량을 팔고 나오자 이거고 주가가 반등 나왔을 때 기관이 이 반등을 이끌고 있는 물량을 들어온다 한다면 그때는 이번 저항을 뚫을 수 있는 걸로 전망을 하고서 보유하자. 그래서 기관 수급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부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글과 컴퓨터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 종목을 살펴보실 때에는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부분까지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키키님의 종목입니다. 카카오페이 살펴드릴 텐데요. 37,000원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카카오그룹주가 실적 자체가 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실적 자체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지난해 시총이 총 16조가 날라갔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카카오페이는 좀 선방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사실 12월 달에 카카오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이제 윤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다가 그 시세를 지금 다 뺀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기대감을 살짝 내려놔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지금 키키님 이 닉네임처럼 이 종목으로 참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렇게 나오면 좋을 텐데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기대감을 조금은 내려놓자. 내려놓고 왜냐하면 카카오페이가 사실 올해에도 실적이 꽤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많이 좀 부족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에 12월 초부터 중순까지 한 15일 정도 이 기간 동안에 단기 상승이 나왔었지만 다시 한번 그 상승을 더 이어가지 못하고 또 매물의 압박에 놓이면서 또 물량이 좀 나왔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운데 뭐 당장 그렇다고 해서 내일 뭐 매도하냐 이 측면은 아닙니다.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차트 부분인데 제가 선을 한번 더 그어볼게요. 중요한 라인인데 제가 이 라인을 그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은 이 파란색 이 가로선 라인은 25,000원 정도 이 라인을 그었어요. 25,000원, 25,500원 이 라인을 그었습니다. 보시면 작년에 주가가 내내 눌렸을 때 눌리면서 보면 작년 8월 달부터 작년 11월까지 내내 지금 이 제가 선을 그어놨던 25,000원 라인을 못 뚫고서 저항으로 있었던 라인이었죠. 네. 그랬는데 그래도 작년 12월 달 초에 그 라인을 기관 순매수 보시면 아래에 기관이 빨간색 기관이 큰 물량 사주면서 주가 올랐지 않습니까? 기관 순매수로 인해서 그래도 눌렸던 저항 라인을 뚫었는데 뚫은 이후에 다시 주가가 눌리면서 그래도 12월 말과 지금은 지난 하반기 때의 저항 라인이었던 라인이 지금은 지지 라인이 되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25,000원 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세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항이자 또 지금은 지지가 된 거거든요. 반대로 본다면 이 25,000원 라인을 이번에 지키지 못하면 주가는 또 내려갈 수도 있다.
그 부분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어서 지금 물론 10% 비중에서 조금 이제 한 20% 정도 손실 나는 상황이라서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네. 사업적 측면에서 매력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25,000원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꺾인다. 그럼 그때는 최소한 절반이라도 물량을 좀 매도해서 일부분이라도 리스크 관리를 뒤늦게라도 꼭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또 이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작년 12월 때부터 이 저항 라인 뚫으면서 큰 상승 나왔죠. 이걸 견인한 게 아래 보시면 빨간색 기관이 꾸준하게 물량을 사주면서 특히나 12월 초부터 강하게 수매수 해주면서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 보면 12월 13일이죠. 그때 가격이 32,500원. 12월 때 중순 때부터 기관이 물량을 이제는 더 사지 않고 물량을 파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도 눌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관이 순매수 들어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내내 팔고 있고 외국인은 아무런 플레이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관의 지금 한 달 반 동안의 기조를 본다면 이 25,000원 라인을 사수하는 게 중요한데 기관이 다시 여기서 물량 살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종합해 본다면 좀 이 카카오페이는 좀 기대감을 내려놓고 보시고 뭐 반등이 나오면 당연히 좋죠. 좋은데 우선은 리스크 차원에서 25,000원을 지키지 못하고 뚫리면 최소한 절반이라도 물량을 매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자.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저는 27,500원 최근의 저항이죠. 그 부분에서 물량을 절반 정도로 좀 손실을 좀 축소하지만 매도를 하면서 좀 다른 종목들로 좀 좋은 종목들로 물량을 또 갈아타서 빠르게 손실을 만회하자. 이렇게 이원화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긍정적인 뷰보다는 좀 현실적인 뷰를 제시해 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25,000원 깨지는지 그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27,500원 그 이상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부터도 조금 수익을 보면서 조금씩 빠져나오는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평단가가 3만 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내가 손실 없이 나와야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긴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대표님께서 바라보시는 1차적인 목표가로는 27,500원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스마일님의 종목인데 에어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680원이고요. 10% 아마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CCUS 관련된 종목으로 기체를 분리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미국이랑 유럽에 이 관련된 기술을 수출한다라는 거를 네. 찾아봤는데 네네.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CCUS 기술이 네. 일단은 미국 산불 관련해서 한번 부각을 받았고 다시 한번 트럼프 정권이 이제 들어서고 나니까 이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좀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부분도 함께 나오고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 섹터인 것 같은데 네네.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근데요, 트럼프 정책 보면요, 물론 전반적인 입장에서는 화석연료로 다시 가자 네. 하면서 큰 그런 골자고 바로 또 기후협약을 탈퇴하면서 참 그런 참 강한 그런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신재생, 뭐 친환경 이런 큰 트렌드 내에서 그래도 CCUS만큼은 보조금을 좀 줄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최근에 환보들을 보니까. 그쵸. 그래서 뭐 CCUS,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포집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트럼프의 큰 그런 부정적 골자로 보지는 좀 않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나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데 이제 사실 이 탄소 포집 이 부분이 그래도 이게 시장에서 그렇게 투자자들 봤을 때 그렇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거나 흔히 말하는 그렇게 큰 매력이 또 있는 또 산업이 크게 개화되고 있는 성장성이 높은 그런 또 분야는 그쵸. 또 아니죠.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에어레인이 작년 11월 초에 상장한 이후로 한 번씩 이렇게 CCUS, 뭐 바이오가스 이런 한 번씩 키워드가 불러일으켜지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개인 수급들도 강하게 몰리면서 주가 하루하루 변동성은 큰 종목이긴 해요. 한 번 또 상승할 때는 뭐 한 번에 10%, 20%씩 막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을 인해서 참 투자할 때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종목으로는 참 좋은 종목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한번 개인 투자들의 수급에서 관심을 잃거나 또는 시장 중심에서 떨어져 버린다면 그만큼 소외될 수 있는 기간도 길 수 있다.
언제까지 하락할지 모르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뭐 트럼프 정권에서 나쁘진 않다 하지만 그렇게 너무 희망적인 종목으로 보지는 좀 네. 말자라는 관점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요. 하면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스마일님께서 비중 10%는 좋아요. 좋은데 14,680원이 한다면 지금 주당 한 1,500원 빠져 있으니까 거의 마이너스 한 10몇 프로 정도 조금 손실 보는 중이십니다. 마침 또 14,600원대가 현재 21선과 61선 그 저항선 바로 위에 있는 값에서 보유하신 이 파란색 라인이거든요. 본다면 단기 상승 나올 수는 있는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호재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두터운 이 저항을 뚫어주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일부분은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너무나 희망적인 내용만 가득 안고서 보유하지는 말자.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요. 주가가 만약에 더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지금 현재 이 라인들을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다면 12,000원, 12,500원 이 라인을 좀 선을 그었는데요. 만약 주가가 단기에 더 눌려서 꺾여가지고 이 12,000원 마저도 아쉽게 지키지 못하고 눌린다. 그럼 그때는 좀 아쉽긴 한데요. 전량 매도를 좀 권장을 드릴게요. 네, 한번 트렌드에서 벗어나 버리면 네. 이 테마든 이 종목이든 언제 또 수급이 들어올지는 좀 알기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12,000원 라인 지지 여부를 정말 중요하게 보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주 기분 좋게 내일부터 반등이 나와서 올라간다 한다면 첫 번째로는 지금 14,000원과 14,200원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본다면 스마일님의 평단가 바로 아래죠. 그 바로 아랫부분에 지금 저항 매물도 많이 있는 상태고 21선, 61선 저항 이평선 두 개가 다 맞물려 있는 저항이 모여 있거든요. 이 14,000원 초반대를 뚫어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한번 더 보자. 그래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 저항 라인을 돌파해서 14,500원 이상으로 올라온다 한다면 그 다음에는 1차적으로 16,000원 라인까지를 보는 관점으로 목표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등 나왔을 때 14,000원, 14,200원 그 저항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또 시나리오를 체크해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좀 두 가지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CUS 관련된 종목입니다. 트럼프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건 없지만 테마 자체가 관심을 받을 때와 관심을 받지 못할 때 그 분위기가 표정이 너무 다른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조심조심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들도 세세하게 제시를 해주신 만큼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딸기맛 토마토님의 종목입니다. 에이징랜드 살펴보도록 할 텐데 45,800원에 5% 매도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이 섹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도체 종목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같이 올랐는데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좀 음봉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강보합 수준에서 좀 거래를 마쳤고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어요. 네. 22,000원 부근에서 39,000원까지 지금 4만 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은 오히려 지금 주가가 여기서 오를 때든 또 빠질 때든 상관없이 비중을 오히려 5% 정도 더 확대하는 전략으로 담아보자. 취해보시기를 네. 권장을 드릴게요. 우선 이 종목 뭐 아시겠지만 TSMC 전 세계 반도체 패권 중에 하나인 파운드리 기업이지 않습니까? 거의 점유율 70%를 육박하는 그런 거의 60% 이상 네. 기업인데 지금 이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 하우스 관련한 거 우리가 이제 TSMC에서 같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밸류체인 체인 종목 중이죠. 네. 8개 기업 중에 한 가지 기업이 에이징랜드다. 또한 또 최근에 나왔었던 TSMC의 최근 분기 때 매출이 또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올해에 더욱더 시설 투자를 늘려가면서 TSMC의 올해에도 매출과 영업이익도 더 좋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도 받아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에이징랜드에 해당하는 그런 투자 심리는 좋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또다시 본다면 추가적으로 뭐냐면 올해에는 더욱더 우리가 반도체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맞춤형 반도체라고 해서 에이직 우리가 약자로는 ASIC라고 불리는 에이직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 종목도 이름이 에이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데 이 에이직에 대한 수요가 브로드컴이 부상을 하면서 더욱더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투자 심리에서 좋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잘 매수하신 거예요. 잘 매수하신 건데
단가가 지금 비중도 너무 적고 45,000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조금 더 길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중을 오히려 5%더 투자하는 관점을 타이밍을 보자 말씀을 드려요. 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먼저 주가가 오히려 여기서 올랐을 때 오른다 한다면 올랐을 때도 중요한 단기 저항을 뚫는다 한다면 비중 추가하는 좋은 찬스예요. 돌파 매매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 한다면 45,500원. 네. 45,500원을 만약에 돌파한다. 아니면 그거를 보시고서 5% 비중을 더 추가 매수하는 부분을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올라가지 않고 주가가 아쉽게 단기적으로 20일 라인을 깨면서 눌린다고 한다면 그때는 주가가 눌린 걸 더 보면서 34,000원, 35,000원 이 아래 밴드죠. 이 부분을 왔었을 때 비중을 5% 추가하는 매수. 그래서 주가가 단기에 더 오를지 떨어질지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단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올라간다 한들 빠진다 한들 올라갔을 때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거꾸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타이밍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종목은 관심 있게 비중을 추가하는 관점으로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살펴봤습니다. 지금 반도체 칩과 관련해서 이제 맞춤형 칩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발 호재도 담고 있어서 5%를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해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종목에 대한 진단 정말 꼼꼼하게 도와주셨는데요. 이제 설 연휴까지 이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또 쉬어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내일장 전략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 뭐 트레이딩 하시는 스타일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 저도 사실 매크로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깊게 네. 매일마다 공부하면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그런 투자자 중에 한 명인데요. 본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다음 주에 글로벌 매크로에 대한 환경, 또 2월 달에 있을 이벤트들에 대해 해당하는 선제적인 그런 투자 심리를 본다면 결론은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이 월화수목 쉬지만 네. 매크로 환경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만약에 애초부터 나는 단기 매매를 주로 하는 사람이다 한다면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쯤에 기분 좋게 물량을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스윙 투자나 중장기 매매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다음 주 4일간의 연휴가 고민된다. 네. 저는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애초부터 수익 매매나 중장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요. 다음 주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갖고 계신 좋은 투자 전략들과 종목들을 그대로 다음 주까지도 홀딩하면서 보유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어쨌든 다음 주 4일간의 시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일부분의 리스크를 우리가 너무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목요일과 금요일에 너무 공격적인 그런 투자 비중을 막 실지는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자막 나온 것처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두 가지 내용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금 시장이 트럼프 취임하면서 트럼프 정책 한 가지, 트럼프의 코멘트 한 가지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트럼프가 우호적으로 보는 부분들에 더욱더 집중을 하자라는 관점을 내내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내용인데 내일이에요. 23일. 내일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좀 모여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차 실적 발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관련해서 HBM, 유리기판, D램 쪽 관련 종목들을 체크해 보시고요. 현대차 관련해서 현대차 자율주행 관련한 기업들, 인도법인 관련해서 같이 진출하는 기업들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BOJ 금리 발표가 있는데 이 부분 인상 내용 나온다 하지만 이거는 좀 받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딩 관련한 부분에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목요일과 금요일에 뭐 좋은 호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공격적인 비중을 실치는 말자. 조금은 지금 있는 비중 갖고 목요일, 금요일 이어가자. 이렇게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를 대비할 수 있는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에 대한 진단 상세하게 도와주셨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